연막을 뿌린 것처럼 흐릿해진 도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는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한 해 3만 명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져가고 있는 사이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며 개인적인 대응에 나선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일상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어디 앉아있어? 알았어. 집안에서 엄마와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는 6살 준이. 어린이집에 가야 할 시간. 엄마 박세론 씨가 뭔가를 챙겨 집 밖으로 나갑니다. 손에 든 건 휴대용 미세먼지 측정기. 측정기에 나온 수치는 106. 공식 측정기였다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렸을 수치가 나오자 엄마는 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기로 합니다. 어린이집 대신 오늘 하루 놀이터가 된 마루에서 준이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아기가 뭐 에너지 분출할 곳도 없고 이제 뭐 아기 대근육 발달 이런 거에도 혹시 문제 있을까봐 햇빛 못 보는 건 비타민 D 영양제 챙겨 먹이고 있고요. 미세먼지에 신경을 쓰게 된 건 아이의 감기가 잘 낫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2015년 뭐 1, 2월 이럴 때는 이제 석 달 열흘 동안 콧물이 났는데 15년 5월 이후부터는 병원에 간 적이 한 3번, 4번 정도? 미세먼지 신경 쓰고 나서는 그렇게 애가 뭐 심하게 콧물을 흘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준이네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집안 곳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창문에는 미세먼지를 막으려고 자동차용 공기정화 필터를 달았습니다. 그냥 창문을 활짝 열면 이제 밖에 먼지가 그대로 들어오니까 필터를 달아서 한 번이라도 이제 걸르고. 필터에는 거뭇거뭇하게 먼지가 묻어나고 창문에 놓은 휴대용 측정기의 미세먼지 수치는 0까지 낮아집니다. 필터는 생각보다 금방 까매져요. 근데 이제 뭐 까매졌다고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도 까매지는 거는 금방 3, 4일만 있어도 까매져요. 집안 청소 방식도 바꿨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가위로 자르던 진공청소기 배기구에 붙입니다. 청소기에 모인 미세먼지가 다시 배기구로 빠져나온 걸 막으려고 매번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떨어져요. 바람이 나오는 게 세니까. 근데 이게 모터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장 그 미세먼지 헤파 필터 달린 청소기가 없으니까. 청소기를 사용한 뒤에는 습관처럼 미세먼지 측정기를 확인합니다. 측정된 수치는 7에서 8 정도. 측정값이 10을 넘지 않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합니다. 수시로 보죠. 그냥 지나가면서 물 마시러 가면서 보고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보고 계속 보죠. 이게 또 언제 수치가 뛸지 모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조금 잦아든 오후, 준이가 엄마와 외출을 준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세론 씨 손에 측정기가 들려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도 연신 측정기 수치를 확인합니다. 잠깐의 외출이지만 미세먼지 탓에 영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수치가 낮으면 돌아다닐 텐데 아직도 그래도 50 넘었고 50에서 60 사이기 때문에 오늘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100을 넘겼던 오전의 절반 수준이지만 집안에 있는 것보단 훨씬 높은 수치인 겁니다. 지금부터 56까지도 올라가고 이게 어차피 근데 실내 뭐 간이 측정기라서 밖에서 재기에는 그렇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죠.
같은 시간 환경당국이 공식 발표한 해당 지역의 수치는 79. 50 안팎으로 나오는 휴대용 측정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용 측정기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당장 내가 있는 곳의 수치를 알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인지 대충 상황만 보는 거지. 막 이게 뭐 절대적으로 뭐 나라에서 보여주는 수치보다 이거를 더 신뢰한다 이건 아니지만 그건 어쨌거나 뭐 1시간 전에 측정을 한 거고.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된 횟수는 올해 들어 석 달 동안에만 60번, 사흘에 이틀꼴입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마스크 패션이란 말까지 생길 정도로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필수가 됐습니다. 외출 때마다 쓰는 마스크가 익숙해질 만도 하지만 준이는 여전히 마스크가 달갑지 않습니다. 엄마 배고파. 답답해? 아니야, 그래도 이거 이렇게 꽉 눌러야 잘 밀착이 돼야 미세먼지를 안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좀만 참아. 답답함을 느낄 만큼 밀착시켜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기관에서 밀착 정도에 따른 착용 효과를 비교해봤습니다.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한 뒤 미세먼지 대체 측정용으로 사용되는 염화나트륨 알갱이를 채운 방에서 10분 정도 걸음을 걸었습니다. 염화나트륨이 마스크 안으로 새어 들어간 비율을 뜻하는 누설율은 17%, 합격 기준인 25% 이내로 나타납니다. 이번엔 코나 입 주변이 밀착되지 않아 손가락이 들어가도록 착용한 뒤 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누설율은 70%, 같은 미세먼지용 마스크인데도 새는 비율이 4배 넘게 차이납니다. 전체 100중 시험하는 그 공간 안에서 미세먼지가 100이 있었을 때 70%는 사람이 마셨고 30%만 걸려졌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발 발암먼지 해결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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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광장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마들이 왜 집단 우울증에 걸려서 아침마다 미세먼지 어플을 열어서 수치를 확인하고 절망을 반복해야 합니까? 미세먼지 상황이나 가정 내 대응 방법을 공유해오던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발언하시는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착용을 아이들한테 시키고 집에서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실내 농도가 높을 때는 실내 활동을 안 한다는 그거는 이제 최소한이고요. 모든 곳에 공기가 있는데 그거를 개인이 방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들은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크게 늘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중순 미세먼지를 측정한 위성 영상입니다. 빨간색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중국 쪽에서 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최대 80%가 중국에서 영향을 끼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황사를 몰고 오던 편서풍이 약해지면서 황사보다 작은 미세먼지가 날아오고 국내에 미세먼지가 머무는 기간도 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의 온난화에 따른 동아시아 지역의 편서풍 약화, 그에 따른 대기 흐름의 정체가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고 있지만 몇 년째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실무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중 공동 연구단이 이제 한국 측 5명하고 중국 측 5명이 참여를 하고 이게 이제 각각 인원을 늘려서 15명으로 늘릴 건데요.
자동차나 발전소 등 국내 발생 원인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국내 대책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일시적으로라도 전면적인 차량 2부제와 발전소 가동 제한 등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때 차량 2부제 해서 하기 전과 하기 후에 CO2, 낙스, 삭스, 미세먼지 측정해봤더니 반씩 뚝뚝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 때 차량 2부제를 했더니 그러니까 천식 걸린 어린이의 병원 입원율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졌어요. 오늘은 계란찜으로. 미세먼지가 심했던 날, 준이네 집의 점심 메뉴는 계란찜입니다.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굽는 대신 찜을 하고 그나마도 가스레인지 대신 전자레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리를 최대한 전자레인지로 하시는.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정말. 일단 환기를 못하고 집이 정말 우리 집만이 이렇게 좀 안전한 공간이라고 느껴지니까 집 밖에 나가는 횟수도 많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인관계도 끊기고 애기가 이렇게 미세먼지 관리하면서 안 아프고 건강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그걸 알면서도 얘를 미세먼지에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미세먼지에 빼앗긴 일상. 강력한 대책이 없다면 준이네처럼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빼앗기는 가족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